종목 공감 이어가겠습니다. 애플투자증권 강남센터 이수철 이사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항상 강조하시는 게 성장성이에요. 성장성 있는 회사. 오늘은 어떤 기업인가 봤더니 미디어플렉스인데요. 오늘 소개자 기업 소개부터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까요? 네, 사실 지금 이제 한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뛰어난 민족의 예술성이 승화가 되어서 요즘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 산업이 아닌가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연초에는 이제 CJ CGV를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국내 그 영화 유통 배급의 3위 업체인 쇼박스 주식회사 미디어플렉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관에 가서 보면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그 배급사 로고가 나오는데 네. 네모난 박스에서 열리면서 쇼박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거예요. 네. 네,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지금 보면 뭐 박수무당이나 지금 이제 3월달 들어서 그 파파로티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그 미디어플렉스는 1999년도에 설립돼서 2006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영화 제작, 투자, 배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그 전체 지분의 57%를 오리온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특히 이제 올해 중국 시장과 관련된 안정적인 성장세가 기대되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미디어플렉스의 사업 부분 및 매출 비중을 놓고 보면 아무래도 그 영화관 그 배급해서 상영하고 있는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 비중으로 약 91%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보면 스마트 디바이스가 발전되면서 IPTV나 그 PPV 판권과 관련된 계약이 약 4.9%의 매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수출도 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판권 계약이 1.3%, 그리고 이제 공중파나 케이블 TV 관련된 판권 계약이 약 1.4%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영화 제작부터 투자, 배급까지 한꺼번에 하고 있다는 점과 일단은 영화에 관련된 회사라는 거는 알겠는데요. 네네. 개인적으로 저는 영화를 썩 좋아하지 않아서 단체로 보는 거 외엔 영화를 잘 안 보는데 박수무당을 봤어요. 그게 네네. 미디어플렉스에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뭐 영화 가면 쇼박스 이거는 다 기억하실 텐데 내놓는 영화들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나라 영화 산업, 일단 뭐 영화 산업을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요. 우리나라의 그 영화 산업이 이제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기에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영화의 관람객 수가 구조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사실 영화를 보는 그 연령층이 좀 한정이 되어져 있었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온 가족이 즐기는 것서부터 좀 젊으니까지 이게 전 인구에 걸쳐서 골고루 분포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구조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좀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의 성장이 좀 저성장 국면에서는 그 영화의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사실 온 가족이랑 바깥에 나가서 야외 활동하는 비용보다도 영화가 좀 비용이 저렴하죠. 적게 들기 때문에 의식주 이후에 가장 저렴한 오락이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영화 산업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년에 영화관을 찾았던 관람객 수가 1억 2천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럼 최근 들어서 국내 영화가 상당히 그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들보다도 호조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 사실 2004년도, 2005년도경에 충무로로 대표되는 영화 산업 과다하게 많은 영화 제작사와 그리고 투자가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당 경쟁이 벌어지면서 지금 2011년도 들면서 자연스럽게 구조적인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육강식의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살아남은 영화 제작자와 영화 제작사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영화의 안정적인 한 단계 성장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내 영화 자체의 점유율이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겠습니다만 극장에 상당히 많이 걸려 있고 네네. 저상장이니 경기가 힘드니 그래도 사람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 있어서 문화생활은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하는 수준에 우리나라가 올라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기존의 영화들이 좀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향후 성장성이니까 앞으로 어떤 영화들 제작하고 있고 흥행 여부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은데요. 어떤 것들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실 흥행 여부를 미리 점치긴 좀 어렵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 영화 산업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보면은 그 미디어플렉스가 주요 계약을 맺고 있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시네라인 2라고 하는 회사와 특별시 사람들을 맺고 있습니다. 그 조한선, 유민, 김갑수 씨가 주연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파인웍스라고 하는 제작사와 묘도 야화, 그래서 MC몽이나 소희연, 성동일, 이환희 씨가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피터 필름하고 그 관상이라고 하는
것도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이건 송강호 씨나 이정재, 백윤식, 김혜수 등 비중 있는 사람들이 그 주연을 하면서 2015올 9월 추석을 겨냥해서 개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직 주연은 미정이지만 두타연하고 영원한 친구라고 하는 것도 계약을 맺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린피쉬라고 하는 제작사와 용의자, 그러니까 공유, 박희순이 주연인데 네. 이거는 금년 말에 개봉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덱스터 필름하고 미스터 고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약을 맺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성동일 씨하고 소교가 주연인데 네. 2013년 7월 개봉 예정입니다. 이 미스터 고를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스터 고 같은 경우는 3D 그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과거에 우리나라 그 국가대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국가대표로 유명세를 높였었던 김용화 감독의 야심작입니다. 그래서 제작 비용만도 약 280억 원이 투자된 블록버스터로서 특히 중요한 것은 중국 거대 배급사인 하이브로더스의 자금을 유치를 하여서 공동 투자 및 배급이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스크린 쿼터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중국사를 합작하게 됨으로써 스크린 쿼터를 우회할 수 있는 전략을 핀다는 거. 그리고 이제 중국 지금 회사 측 발표에 따르면은 중국 시장의 개봉관 예상수를 약 5천 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280억을 투자해서 5천억 개봉관에서 상영이 히트를 친다라고 하면은 아마 퀀텀 점프가 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중국 시장 우리가 분석할 때 일가구 일자녀 정책 그거 네네. 뭐 그 얘기 어제 나눴었거든요. 그거 폐지하느니 완화하느니 인구가 사실은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칩니까? 영화 역시 중국 시장이 상당히 큰 초점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한두 개의 영화가 소개될 줄 알았는데 2013년에 개봉될 영화만도 벌써 뭐 서너 개가 소개가 됐고 많은 영화들을 준비를 하고 있군요. 이것들이 실적으로 또 이제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매출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네. 그 작년 영화관 관람객 수가 1억 9,489만 명으로 그 재작년보다도 22%나 증가를 하였습니다. 예. 작년 매출이 879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79%나 급증을 하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96억 원으로 재작년보다도 275% 정도 급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물론 이제 올해 뭐 200% 이런 식의 고성장은 어렵겠지만은 그 작년서부터 그 사업 구조가 안정화가 되면서 올해도 지금 보면은 그 계열회사로 갖고 있는 참사리 같은 것도 정리를 하게 됨으로써 그 이 기업의 기업 가치가 전반적으로 좀 턴어라운드하는 원년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스터 고만 제대로 된다 하더라도 작년 이상의 안정적인 매출은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중국 시장을 겨냥하였다는 것.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거대 시장인 중국 시장의 성장 스토리로 배경이 되어서 올라간 그 주가가 우상향하였었던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예. 뭐 CJ, CGV나 예, 뭐 예. 기타 등등.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보면 사실 작년에 범죄와의 전쟁이나 아니면 뭐 도둑들로 이미 히트를 쳤었고요. 그리고 이제 연초에 박수무당, 그리고 지금 보면 3월때 파파로티가 흥행을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1분기 실적은 그 안정적으로 달성이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현재 2,200원대에 있지만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난 3월 15일 장중 고점 2,385원이 형성하고 나서 우하향하면서 지금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가격대 매수하시면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로서는 3,000원, 손절가는 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투자 전략까지 아예 정리를 한번 해주셨네요. 자, 오늘 종목 공감은 미디어 플렉스 살펴봤고요. 함께한 분은 애플투자증권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